네, 안녕하세요. 텍스테이션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민 세금 고민 어떤 게 있을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본인 재건축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고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다 완료가 됐고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상황입니다. 이분이 지금 혼동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아파트를 샀었던 건지 입주권을 산 건지 모르는 상황이신데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 결국은 내가 적용을 받는 게 최종 관리처분 변경 인가일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이걸 사셨어요. 부동산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인지 부동산사에 걸린지 입주권인지 그걸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13년에 사셨어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 됐다? 17년 말이 됐어요. 17년 말이 됐고 그 다음에 24년 현재 지금 팔려고 계획 중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해당 아파트 단지 봤더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연결되는데 최종 관리처분 변경 인가일은 언제고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다른 지역은 이제 원래 시군구청 사이트에 전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재건축 관련된 모든 정보들. 추진위원회는 언제 승인이 됐고, 조합 설립은 언제 났고, 다음 사업시행 인가 언제 받았고, 관리처분 인가 언제 났고, 착공 언제 했는지, 입주자 모집은 언제 했었는지, 준공은 언제 했는지, 관리처분 인가가 또 변경된 건 언제인지, 이전 고시는 언제인지, 소유권 보존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내역을 이 시간 순으로 쭉 원래 써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종 시군구수 사이트 들어가시면 무조건 나와 있고요. 구글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관련 부동산 시군구청에 전화 바로 하시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예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정비사업 정보몽땅 거기 가면 쭉 시간순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관련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쭉 고시문은 뭔지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거 다 투명한 사회잖아요. 무조건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있구나 라는 거 좀 알아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좀 답답하셔서 질문을 써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 이렇게 치면요 쭉 사이트가 나오는데 관련 기사도 많고 서울시나 어떤 관련 지자체의 어떤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양도소득세랑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과 관련해서 관리처분 인가일이 최초 인가일인지 아니면 변경 인가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것은 법령에는 그냥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픽스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럼 인가 나고 나서 변경이 여러 번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느 걸 기점으로 잡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요. 변경 인가는 전부 다 인정하고 있지 않고요. 결국은 관리처분 인가일 기점으로 갑니다. 근데 해당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언제 났냐면요. 2008년도에 났어요. 2008년도에 났기 때문에 이분이 13년도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부동산상의 권리인 입주권을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매매계약서 한번 봐보세요. 무조건 부동산사의 권리 그리고 입주권 상태에서의 매수를 했다라고 계약서에 아마 적혀 있으실 겁니다. 중개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거래를 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2008년 4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그 이후에 13년도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입주권을 산 거다라고 명시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납니까 세무사님? 2008년 이전에 샀다. 한 2003년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03년에 산 것과 2013년에 산 것과 가운데 200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3번 질문과 명확하게 이게 아주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은 재건축 되고 나서 이제 이 신축 주택을 지금 파셨는데
나는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결국 핵심은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봤더니 이분은 입주권을 도중에 샀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계조합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승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승계조합원이에요. 승계조합원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라 입주권 산 다음에 준공이 됐잖아요. 이분이 준공 시점이 언제냐? 17년 6월이에요. 17년 12월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났고, 그러면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날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제 입주권 짓다가 완공됐으면 이제 주택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냐? 소득세법에서는 신축 아파트, 종전 아파트고 입주권이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신축 아파트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냐? 이 셋 중에 빠른 날로 봅니다. 첫 번째,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에 임시사용 승인일. 셋 중에서 빠른 날인데 요즘은 사용승인 딱 나면 그 날짜가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래서 이런 거는 재건축 조합도 다 당연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조합원들에게는 이걸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재건축 입주권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에 그 말 그대로 조합원이 되신 분들은 이 경험들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 지금 아파트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구나. 아, 투표하러 오세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총회할게요. 이런 문자들 안 받아보셨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조합원인데 그걸 안 받아봤을 리가 없고요. 사용승인 언제 났다? 그럼 사용승인서 언제 났습니다. 다 문자 옵니다. 조합이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텐데, 입주권이 준공이 돼서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신축 아파트 완공되고 나서의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17년에 결국은 이제 이 사용 승인일이 났죠. 이때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금 양도 시점이 2024년도까지 한 6년에서 7년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달라지나요? 압도적으로 달라져요. 엄청나게 길게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2003년도에 취득했다고 해볼게요. 방금 케이스. 그러면 기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원래 계산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종전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에 샀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요, 뭐를 여러분들 계산하게 돼 있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날 때쯤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뭐를 산정하느냐? 종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이분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해요. 그거를 감정평가한 다음에 거기다가 일정한 율을 곱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뭐다?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타입을 선택을 하셨을 거잖아요. 뭐 84 타입이든 59 타입이든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분양가에 맞춰서 조합원에게는 이곳을 12억 원에 저희는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근데 당신 종전 아파트가 지금 10억 원이에요. 그럼 얼마가 부족하죠? 2억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2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걸 우리는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 청산금을 대부분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데, 일반적인 재건축 아파트는 8번 쪼개서 내요. 계약금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6번 나눠내고, 마지막에 잔금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2억 원에 대해서 쪼개서 아파트 짓는 기점마다 얼마씩 더 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2억이었어요. 2억이었고 지금 이제 10억이 됐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에 결국은 권리가액 10억이 산정됐어요. 추가로 내가 2억을 더 냈다 가정을 해볼게요. 결국 준공 때까지 2억을 더 내서 12억 원에 대한 일종의 조합원 분양가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첫 번째로 추후에 양도하는 가액이 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 15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종전주택인 2억 원과 이 10억 원에서 결국 이 기존 부동산에 대한 비율이 있어요. 기존 부동산의 10억과 2억 원의 차익인 8억 원 정도의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 처음에 기존 부동산 취득했을 때랑 파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을 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 개로 계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죠. 그리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2억 원 뭐 이런 돈이 있잖아요. 그 돈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언제부터 인정해준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내가 파는 날짜까지의 기간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계산법이 들어가요.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도 두 개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려운 거예요. 암산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분자 분모 따져가지고 총 이익이 이건데 이쪽 부분에 대한 이익은 얼마, 이쪽 부분에 대한 이익은 얼마, 이걸 쪼개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서울권역은 사실 재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양도할 때 그래서 세무사님을 통해서 무조건 알아보고 계산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결국은 내가 취득한 건 입주권이었고 난 승계 조합원이니까 결국은 입주권이 다시 신축 주택이 되는 완공 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한 6년에서 7년분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공사기간은 엄청 길었는데 처음 취득한 건 13년도인데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에 대한 기간, 입주권을 취득하고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내가 적용을 결국 못 받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에 대한 특별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본인의 자산관리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상담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